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서울시의 뒤늦은 후회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어요. 첫 번째, 서울시의 출산가구 지원 정책 발표된 거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 왜 이런 정책이 나왔고 서울시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출산가구 지원책 현재 나와 있는 것까지도 한번 정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 출산가구 지원 정책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발표가 됐죠? 무주택 출산가구에 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당장 되는 건 아니고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가구에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임차주택이 서울시에 위치해야 된다. 한마디로 서울의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출산할 경우 2년 동안 월 30만원씩 총 720만원을 적용받는다. 언제부터? 내년부터요.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요? 간단합니다. 경기도 가지 말고 서울 사시라고. 주로 출산이 많이 이루어지는 30대 이상이 경기도로 다 빠져나가더라. 어디서 나온 이야기다? LH토지주택연구원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도권 내 인구 이동 패턴 변화 분석을 연구한 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실제로 20대를 제외하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다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있고 서울의 인구는 지금 줄어들고 있죠. 30대는 어디로 많이 이사를 갔나요? 살펴봤더니 광명시나 광주시, 남양주시, 성남시, 하남시, 화성시 등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많았던 사례가 송파구에 살다가 하남시로 간 사례라고 해요. 아니, 왜 송파구에 30대가 많이 살았지? 그 8호선 주변으로 뭐 문정역이나 아니면 석촌역 주변으로 빌라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30대가 거기서 신혼살림을 시작을 했다가 하남시로 옮겨간 케이스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연구 보고서에서 나와 있었어요. 30대는 언제 경기도로 이사를 갈까요? 보통 출산 이후에 많이 가죠. 자, 출산하게 되면은 주택을 보는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출퇴근 시간 얼마나 직장까지 빨리 접근하냐, 그리고 도시 라이프, 문화생활이나 아무래도 좀 상업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을 선호하다가, 자, 애가 딱 태어났어요. 그때부터는 아이한테 포커스를 맞춥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보더라. 그래서 보통 빌라나 오피스텔, 복도형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을 했다가 신축이나 준신축 아파트로 이동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많은 출산 가구가 지금 거주지를 바꿔야 된다는 거는 느끼고 있는데, 문제는 서울 아파트 거주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는 매매 전세할 것 없이 모두 다 비싸죠. 자, 너무 비싸다 보니까 솔직히 어지간한 소득이 있는 사람 아니면 접근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거리를 희생하고 주거 환경을 선택하는 게 보통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30대가 경기도로 빠져나간다는 거는 결국에는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기사 보겠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끊긴 서울, 작년 출산율 0.55명 전국 최저. 초고령화 쓰나미 서울 덮치다 강북구 노인 비율 20%대 첫 진입.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자 서울시는 당근을 제시한 겁니다.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에 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을 한다는 건데, 결론은 뭐 나가지 말라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 구독자분들이면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아까 서울에서 출산한 가구가 이제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그러면은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싸게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민간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공공이 대규모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공공택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택지를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저렴한 분양주택을 서울 무주택자, 특히 출산가구한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거나 3, 4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의 대규모 공급이 있어야 소득이 많든 적든 출산가구가 서울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공급이 늘어난다는 신호가 있어야 출산율도 높아지고 경기도 이주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011년 기사 보겠습니다. 세곡지구나 신정지구에서 시프트 장기전세가 1423가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때 나왔던 장기전세는 면적이 25평에서 34평이 주를 이뤘어요. 뭐 지금처럼 행복주택이라 해서 막 초속 면적 전용 36제곱미터 이런 거 공급하지도 않았어요. 자, 5차 보금자리 주택 사업에서 고덕 강일지구가 평당 1200만원에서 1400만원에 공급됐습니다. 뭐 세곡지구, 내곡지구, 서울에서 저렴한 분양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임대주택하고 저렴한 분양이 나온다는 신호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이주하기 전에 일단 서울에서 기다리면서 기회를 보자. 애도 더 낳고 실제 쉬프트나 보금자리 주택 당첨을 위해서 애 하나 더 낳은 사람 꽤 많이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서울시에 공공택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그린벨트를 해제를 통해서 공공택지를 지정하자고 했는데 결사반대를 했어요. 결국에는 공공이 갖고 있던 부지를 활용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대안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다 미뤄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린벨트를 사수하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서울의 공공택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30대 인구 유출 방지하고 그린벨트 사수는 양립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현재 서울시는 민간 공급에 의존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 지금 이것만으로 안 되니까 역세권 복합개발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최대 4단계 종사형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방식, 민간 택지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진행되는 정비사업은요, 약 15년의 시간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자, 2022년에 아무리 규제 풀어봤자 그것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2036년 이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아니, 규제가 풀려서 공급이 빨리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관리처분 계획 인가 놔도요, 2030년 이후에 입주할 수 있는 게 정비사업이에요. 근데 지금 규제 푸는 거는요,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든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잖아요. 먼 미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서울시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서울시에 공공택지가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야, 3기 신도시에 SH공사가 참여하게 해달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다른 경기도의 자치단체에서 가만히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러죠. 야, 그렇게 좋으면은 야, 니들이 공공택지 지정하는데 니들은 공공택지 그린벨트 사수한다고 안 해놓고 왜 우리 3기 신도시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주택 공급을 위해서 지정한 것을 넘보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예 국토부가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뭐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활용 용역을 착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자기들도 느끼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출산 가구 부동산 관련 지원책 2가지 정리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출산 5년 내 집 사면 취득세 500만 원까지 면제해주는 정책입니다.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출산 가구가 해당이 되는데, 자녀 출산일 기준은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소득 요건은 없고요. 주택가액 요건은 12억 이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득세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나왔다면 여기 대상이 되면 500만 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이죠. 그래서 지금 주택가액 기준 9억 이하, 소득 요건은 1억 3천만 원 이하인데 그 1억 3천만 원 이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2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아직까지 적용은 안 됐대요. 그래서 이 지시사항대로 해서 금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하반기 때 나온다는 이해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대상도 확대되면 어떤 혜택이 있다? 구입자금 대출 기준을 해서 2%대 저리로 대출 금리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전세자금 대출도 좀 지금 많이 사용하면서 5억 이하 주택 수요가 좀 늘어났다고 하네요. 영상 요약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무주택 출산 가구에 월 30만 원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요. 2년간 지원되기 때문에 72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서울시는요, 30대 인구 유출로 저출산 고령화가 고착화됐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택지가 없어서 저는 이런 30대의 인구 유출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출산 가구의 지원은요, 취득세 감면과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장 크다는 거 정리를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알찬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